안녕하십니까. 해피하우스입니다. 지난번 장타신호 관련된 동영상을 올리고 난 후 장타신호에 대한 문의, 교육 문의 꽤 많았고요. 특히 교육 신청해 주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간 강의 제목은요, 장타신호, 휩소파동 걸러내기입니다. 제가 믿고 따라하는 장타신호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요. 우리가 장타신호가 출현했을 때 머뭇거리는 이유는 손절에 대한 두려움, 즉 이 장타신호가 진짜 신호인지 가짜 신호인지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휩소 신호에 대한 패턴을 우리가 좀 더 면밀히 알면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장타 신호에 대응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휩소 신호를 걸러내기 위한 전략은 첫 번째, 유럽장 개시 전후 조심 매매해야 되는데요. 3분봉과 5분봉을 같이 병행해서 보면 휩소 신호를 좀 걸러낼 수 있고요. 오히려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중심선 위에서는 매수 대응을 하시고 중심선 아래에서는 매도 대응만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미국 지표 발표 전에는 조심 매매하시면서 일단 관망을 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손저가를 지킨다. 요 네 가지 사항만 준수하시면요. 장중에 나오는 휩소 파동 거의 걸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요. 8월 달부터 11월까지 휩소 신호 패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월 4일자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8월 달에 총 4번 정도의 휩소 신호가 나왔는데 그 패턴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4일 날요, 장타 신호가 매도 신호가 출현됐어요. 매도 신호가 출현된 것은 뭐냐면 마디 자리 기준으로 1호 472가 붕괴가 되면서 일단 장타 신호가 매도 신호가 출현됐는데요. 제가 아까 원칙 중에서 하나가 뭐죠? 중심선 아래에서만 매도를 쳐라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이 장타 신호 매도 신호가 출현된 것은 뭐냐면 중심선이 1호 445니까 중심선 위에서의 매도 신호 출현이니까 이 신호는 버리는 게 맞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요. 자, 이 부분이 되겠죠. 장타 신호가 8시 10분에 출현됐는데 이날 시장의 중심은 1호 445다. 그리고 이날은요. 9시 반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는 날이기 때문에 9시 반까지는 어떤 특정한 신호가 나와도 손을 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청구 건수가 발표되고 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미국장이 열릴 때까지 우리는 시장을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표를 갖다가 미국 시장이 열리고 나서 좋게 생각할 건지 나쁘게 생각할 건지를 갖다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의 힌트는 뭐냐면 자, 매도 신호가 잠깐 휩소 신호가 나왔는데요. 이날 시장의 중심을 뭐냐면 1호 445인데요. 중심을 지키면 깨지면 들어올리고 깨지면 들어올리고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보여야 돼요. 어머 중심선을 지키네 1호 445 그리고 나서 미국장이 열렸을 때 또 보니까 여기서도 한번 중심선을 살짝 깼다가 1호 445로 돌렸어요. 그쵸? 1, 2 밀었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되니까 제가 그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지표가 발표되면 한두 번 정도의 휩소 파동을 준 후 11시 반 12시가 돼서 그 파동이 잦아들면 시장은 자기 갈 길 간다. 그런 말씀 드렸죠. 자, 그리고 하나의 더 힌트를 주면 휩소 파동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을 때 한번 왕창 주고요. 미국장이 열리고 나서 보면 1, 2, 3죠. 보통 2회차나 3회차가 됐을 때 진파동이 나오는데 보통 세 번째부터 나오는 파동들이 진짜예요. 이날은 지표가 발표돼서
오락가락 했지만 매수의 힌트는 중심선 15445를 지킨다. 그럼 매수 신호 나올 때까지 나는 기다려 봐야 되겠다. 보니까 12시가 넘으니까 이제 시장이 중심선이 15445를 갖다가 여기잖아요. 엄청 뚫고 이제 15445에서 안 내려오니까 시장이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그럼 이 구간에서 내가 장타 신호를 따라서 갈 수 있는 진입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제는 매수이기 때문에 과거의 저항 자리가 어디죠? 옥색선이잖아요. 15524잖아요. 여기서 두드려 맞았잖아요. 그러면 15524. 그쵸? 그게 안 주면 그 윗단, 중간 마디, 뭐 여기가 되겠죠. 15337, 15537이죠. 요런 구간이 타점이 돼가지고 이제는 시장이 많이 흔들었기 때문에 보면 15524를 갖다가 두 번 정도 줬어요. 15524.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줬네요.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위아래로 많이 흔들었기 때문에 털 사람 다 털고 시장을 지 갈 길 가는 겁니다. 15524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어디까지? 15604까지. 매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수가 거의 320틱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지표 발표가 있을 때는 미국장이 열리고 한두 번의 휩소 신호가 있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연결 차트로 돌아와서 보면 8월 5일 날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고 한두 번의 휩소 파동을 주고 털 거 다 털고 시장이 12시부터 날아갔다. 이제 그런 말씀 드렸고요. 자, 시장이 쭉 가다가 8월 9일이 되니까 휩소 파동이 나왔습니다. 이날이죠. 한번 볼게요. 자, 11시, 12시에는 우리가 뭐 매매를 그렇게 뭐 하는 사람은 없지만 일단 파동이 나왔으니까, 그쵸? 뭐 매수 나왔다, 매도 나왔다, 와리가리 한데요. 이 구간을 좀 더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9일 날인데요. 일단 기본이 시장의 중심선이 15354잖아요. 그러니까 점심때 지나서 여기 12시 50분에 매도 신호 나오는 거는 버려야 되고요. 내가 만약에 매매를 한다면 중심선 위에서는 매수 신호만 따라가라. 그러면 2시 15분에 장타 신호가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 매수라는 개념은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매수의 개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장타 신호이기 때문에. 저점에서 아래에서 받는 매수가 있고요. 그게 안 되면 장타 신호는 위로 간다, 크게 간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매물대를, 고점대를 돌파할 때 따라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날은 보면 2시 10분 되니까 그동안에 저항받던 15389가 마디 자리잖아요. 마디 자리를 뚫으려고 그러니까 장타 신호가 매수 신호가 나왔죠. 그렇다면 나는 여기서 이 매도를 뭐 아무것도 아닌 이 매도를 버리고 나는 1호 389 매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장은 초저녁은 짧게 먹는다. 그런 개념으로 하면 1호 389부터 여기까지 1호 424까지가 매수가 거의 140틱 파동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휩소 파동은 우리가 그냥 좀만 신경 쓰면 다 걸러낼 수 있는 파동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연결 차트로 돌아와서 보면 8월 9일 날은요. 시장의 중심이 노란선 15354인데 중심선 위에서는 매수만 대응한다. 그런 원칙으로 보면 그쵸? 뭐 매도 버리고 이건 휩소 신호죠. 이런 것들 우리가 걸러낼 수가 있고요. 매수만 본다. 그러면 이 매수 신호를 추정하는 것이고요. 장타 신호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가 안 오면 고점 저항들을 뚫을 때 쫓아간다. 그래서 1호 390부터 그 윗단 1호 424까지 매수 파동이 100틱 이상 나오는 걸 볼 수 있었고요. 쭉 가다가 휩소 신호가 한번 나왔습니다. 8월 14일인데요. 이날 한번 보겠습니다. 8월 14일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죠. 자, 일단 중심선 위에서 신호가 나왔는데요. 요 구간을 갖다가 좀 더 면밀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14일 차를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볼 텐데요. 보시면 시장의 중심선이요. 그쵸? 1호 127입니다. 그쵸? 신호도 지금 보면 유럽 장대, 그쵸? 메인 매수, 장타 매수 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내가
장타 신호를 따라간다면 눌림목이 1514이잖아요. 보이시잖아요. 1514, 1514이 매수. 근데 장타 신호라 하면 보통 한 박스가 간다 그러면 여기나 여기까지는 가줘야 되는 게 정상적인 코스인데요. 그쵸? 15142에서 15156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매수가 56틱밖에 안 나왔으니까 쉽게 여기서 단타만 나오고 시장이 못 갔어요. 어떻게 보면 이 신호는 매수이지만 휩소 신호 인정하는 파동입니다. 자, 이 구간에 내가 들어가서 버팅기기 했더니 더 갈 줄 알았더니 못 가고 중심선이 깨질랑 말랑해요. 선절 뭐 100틱, 150틱 났다고 가정을 합시다. 뭐 단기적으로 수익이 56틱 났지만 장타 파동의 개념은 최소한 100틱 파동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 파동은 짧은 파동이지 장타 파동은 아니라 얘기죠. 그리고 나서 가령 내가 아니면 여러분이 여기 매수 들어가서 100틱 먹으려다가 손절 났다 칩시다. 그리고 나서 보면 장타 파동은 반드시 그쵸? 휩소 신호를 주면 복구할 수 있는 신호를 준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장타 신호가 8시 50분에 매도 신호가 빼꼼히 나왔는데 그 구간이 15127 중심선이 무너지려고 그러니까 신호가 나왔어요. 이 구간에 따라가도 되나? 확인하고 들어간다면 최소한 메인 신호가 매도 신호 나올 때 따라가야지. 그런 전략이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벌써 이제 슬금슬금 보조 신호 매도 나왔고요. 자, 딱 보니까 벌써 15084가 무너지려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보니까 이제는 장타 매도, 메인 매도, 보조 매도 모두가 다 매도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장타 신호는 그쵸? 휩소 신호를 주면 복구할 수 있는 파동을 준다. 여기서 내가 매수를 들어가서 손절 났으면 나는 15084 매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버팅기기 해봤더니 자 070, 084는 몇 번 줬죠. 그리고 볼까요? 070 무너지고 041까지 15041이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매도가 거의 172틱 나왔으니까 내가 만약에 그쵸 초저녁에 여기 매수 들어가서 짧게 먹었으면 다행인데 버티다가 손절 났으면 이 장타 파동 매도 신호를 따라갔으면 이 매수에서 손절 난 거를 다 복구하고도 몇십 틱이 남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연결 차트로 들어가서 시장을 돌이켜 보면 8월 14일 날은 그쵸 초저녁에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 그쵸 장타 파동이 크게 못 가고요. 짧은 매수 파동 한 50T, 60T 짧은 매수 파동만 주고 시장이 뒤집어졌다. 그래서 이 매수 신호는 휩소 파동 맞다. 인정하고요. 여기서 손절 났다면 그쵸? 8시 이후 9시에 나오는 이 매도를 우리가 따라서 들어갔다면 초저녁에 매수 들어간 손절 파동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죠? 여기까지 거의 170틱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복구하고 남았다. 이제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시장이 또 이제 휩소 파동 한번 보겠습니다. 8월 24일 파동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월 24일이니까 좀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날이네요. 8월 23일이네요. 요 구간을 갖다 우리가 한번 면밀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23일자 차트를 좀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보면요. 이날은 9시에 미국에서 건축 승인 건수가 일단 발표되는 날입니다. 그 지표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쵸 장타 신호가 살짝 매도 신호가 나왔는데 제가 아까 어떤 말씀 드렸죠? 지표가 발표가 되면 바로 따라가지 말고 미국장이 이 지표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기다려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날 시장의 중심이 14993인데요. 잠깐 매도 신호가 나왔다가 미국장이 임박하니까 장타 신호가 매수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중심을 돌파했으니까. 아, 이거는 그러면 중심을 돌파하니까 최소한 매도는 아니겠구나. 매수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일단 시장은 14993을 갖다 지키고요. 장타 신호가 매수 신호가 나오고 보조 신호도 매수 신호가 나오고 이제는 메인 신호까지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죠. 매수라는 이야기는
내가 저점에서 매수할 수도 있지만 장타 신호가 매수이기 때문에 이제는 고점을 뚫고 날아갈 것이다. 그러면 이 구간이죠. 현재 시장에서 저항받던 자리가 옥색선 기준으로 15063이잖아요. 자, 15063 여기죠. 그러면 나는 15063 근처가 매수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자, 15063 뚫고 시장은 어떻게 간다? 하염없이 간다. 15063부터 15179까지. 순간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수가 464틱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 휩소 파동은요, 어떠한 지표가 발표됐을 때는요, 미국장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만 우리가 기다림을 갖고 대응을 하면 이 정도의 휩소 신호는 우리가 걸러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태까지요, 8월 달에 나온 휩소 신호를 봤는데요, 총 4번 정도 나왔는데요, 3번 정도는 우리가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대응했으면 걸러낼 수 있는 신호였고요. 한 번 정도의 신호는 우리가 인정하는 휩소 신호였는데 스위칭으로 대응했다면 그 부분도 손실도 수익으로 복구할 수 있는 파동을 줬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월 8일인데요. 이날 시장의 중심은요. 여기에요. 그쵸? 15280 근처가 되겠죠. 여기네요. 근데 자, 장타 신호는 매도인데 이 메인 신호가 매수 매도 오락가락 하는데 자꾸 중심선을 치고 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장타 신호를 보고 하면 늦고, 그쵸? 장타 신호를 따라가면 좀 어정쩡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럽장 전후에는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3분봉과 5분봉을 병행해서 보면 5분봉에서의 어떤 휩소 파동도 3분봉으로 수익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날 9월 8일 날 이 차트를 갖다가 한번 3분봉으로 디테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월 8일자 차트를 3분봉으로 좀 보면 3분봉의 차트를 보면요. 장타 신호가 2시 반에 출현이 됐고요. 이날 시장의 중심은 28150이에요. 모든 조건들이 일단 갖춰졌죠. 이날은 그러면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3분봉으로 나는 대응해야 되겠다. 그러면 장타 신호가 2시 반에 출현됐을 때 만만한 마디 자리가 15303은 세부 눌림목이고요. 그게 안 된다면 그 윗단 메인 마디 15311이 되겠죠. 나는 여기에 진입하는 순간 이 매수 신호가 싸가지가 있다면 최소한 그 윗단 3, 4일까지 갈 것이다.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311부터 그쵸? 3, 4일까지 매수가 120틱 정도 일단 수익으로 이제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9월 8일은요, 거래량이 없어서 5분봉보다 3분봉을 보고 대응했으면 매수가 120틱 정도 파동 나오는 걸 볼 수 있었고요. 다시 연결 차트로 들어가서 시장을 보면 5분봉을 보고 했으면 거래량이 없어서 끝물에 들어가서 매수 매도 막 와리가리 해가지고 손절 날 가능성이 많았고요. 가령 내가 손절 났다 치더라도 다시 어느 순간에 그쵸? 중심선 282가 무너지면서 자 메인 매도, 장타 매도 그 구간이 282죠. 중심선 282에 우리가 다시 매도를 들어갔다 쳐도 한 박스 반 이상은 수익을 줬기 때문에 내가 여기 어리버리 매수 들어가서 손절 난 거를 이 매도로 다 복구하고도 나왔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다시 연결 차트를 보면 9월 8일은 와리가리 하다가 그쵸? 매도로 진행됐고요. 자, 휩소 신호가 언제 나왔냐면 9월 13일자에 나왔습니다. 자, 9월 13일자에 차트를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간인데요. 같이 볼게요. 자, 미국장이 열리던 구간에서, 그쵸? 장타 신호가 매수 매도가 번복됐는데, 요 구간을 갖다 좀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13일자 차트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는데요. 이날 보니까 9시 반에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하는 날입니다. 9시 반이면 이 시간대겠죠. 이 짱대 음봉과 짱대 양봉이 한번 위아래 흔들었는데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지표가 발표가 되면 미국장이 열리고 미국장이 그 지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파동 때 진짜가 많이 나간다. 아까도 그러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을 때도 그랬죠. 자, 완투 흔들고 세 번째 가는 게 진짜 배기가 많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고 위아래 흔들고 미국장이 열리고 나서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날 시장의 중심은 그쵸? 542예요. 노란선. 근데 매수 매도 위아래로 흔들고 나서 시장은 지 갈 길 간다. 11시 35분이 되니까 매수 신호가 나온다 보니까 어라? 중심선이 얼마입니까? 확대해 볼까요? 자, 여기잖아요. 542잖아요. 542를 톡톡 건드는 거예요. 이거 중심선을 지지하니까 이 장타 신호는 신뢰할 만하네. 그러면 542에 따라잡지 못하면 그 윗단 554나 아니면 기다렸더니 한 12시 넘어서 554, 542 줬죠. 요 부분이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위아래로 흔들고 가기 때문에 많이 갈 것이다. 그러면 542, 554 매수. 그리고 나서 밤잠을 설치고 한번 버텨봤더니 어디까지 가더라? 616까지 간 거죠. 그러면 매수 파동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박스, 두 박스 반, 매수가 거의 248팅 나왔다. 그래서 이런 지표가 나올 때 이런 휩소들은요, 우리가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뭐 딴 게 필요가 없어요. 미국장까지 기다렸다가 미국장이 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대응하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연결 차트로 돌아와서 보면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되고 위아래 흔들고 나스닥은 이제 날아가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휩소 파동이 9월 19일 정도가 되니까 한번 휩소 파동이 나왔는데 같이 한번 그 패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요. 휩소 파동도 그 흐름이 거의 동일합니다. 자, 볼게요. 자, 9월 19일 날 시장의 중심은 그쵸? 여기에요. 그쵸? 15410인데 나는 장타 신호가 나오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자꾸 나는 요 부분에서 들어가고 싶은 거야. 중심선을 돌파하면서. 근데 장타 신호는 안 나오고 그쵸? 7시 넘어서 나오면 좀 찝찝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요런 시간대 4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제가 뭐라 그랬죠? 한번 3분봉을 보고 대응하면 수월하다 그런 말씀 드렸죠. 자, 9월 19일자 차트를 3분봉으로 보면요. 장타 신호가 거의 5시 부근에 출현했고요. 이날 시장의 중심이 15410이니까 신뢰할 만하다. 5분봉에서 애매한 걸 3분봉으로 보고 한번 요리해보자. 그러면 매수이기 때문에 만만한 자리가 418을 왔다 갔다 하다 튀었기 때문에 418. 그게 안 잡히면 그 윗단 426이 되겠죠. 이 부분에 들어가서 443까지는 최소한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억지로 매수가 일단 백틱 파동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연결 차트로 돌아가서 시장을 보면 이 9월 19일 날 와리가리한 이날, 그쵸? 우리는 3분봉으로 들어가서 매수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을 줬습니다. 다만 5분봉으로 보면 조금 전에도 유럽장 때 와리가리 했듯이 매수, 매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매수를 붙었는데, 그쵸? 매수를 붙었는데 이 저점에서 안 들어가고 뭐 추격을 했다든지 해가지고 손절이 났다면 스위칭을 하면은 복구된다. 자, 여기서도 보면 와리가리 할 때 내가 타점을 그지같이 잡아가지고 만약에 손절이 났다면 까꾸로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중심선이 무너지고 그쵸? 410이네요. 장타 매도, 메인 매도, 보조 매도. 매도로 한번 들어가 볼까? 손절 한번 뭐 반가에 해야지. 그게 결국에는 한 박스 반, 두 박스, 세 박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내가 짧게 매수를 해도 수익을 낼 수 있겠고요. 또 이 구간에서 내가 손절이 났다면 스위칭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요만큼 여기서 손절 난 거를 갖다가 다 복구하고도 남는 파동을 줬다. 그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연결 차트로 돌아와서 9월 19일자 차트를 보면, 그쵸? 5분봉 기준으로는 와리가리 했지만 우리가 3분봉으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줬고요. 5분봉으로 보면은 왔다 갔다 했다가, 그쵸? 결국에는 매도 본색이 드러나면서 시장이 자, 장타 매도, 메인 매도, 보조 매도가 되면서 시장이 이제 골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구간도요, 5분봉에서 와리가리 하면 3분봉을 갖고 우리가 어떤 틈새 시장을 공략하면 수익을 줄 수 있는 구간이 나왔고요. 그리고 9월 달에는요, 크게 뭐 휩소를 준 날이 별로 없습니다. 시장이 워낙 원레이가 세가지고요. 자, 쭉 보다 보면 휩소 파동이 9월 말에 한번 나왔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 나왔어요. 9월 30일인데요. 자, 볼게요. 자, 이날이죠. 뭐 9월 30일 뭐 2시 50분에 글쎄 매매를 하실 분들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원칙대로 대응한다면 시장의 중심선이 여기잖아요. 그쵸? 14840인데 뭐 2시 45분에 빠지다 말고 그랬습니다. 막말로 내가 여기 들어가서 손절했어요. 근데 장타 파동은 주특기가 뭐죠? 매도 휩쏘면 매수로 수익을 준다. 볼까요? 그리고 나서 시장은 당일날은 아니지만 그 다음날 새벽 5시 반에 매수 신호가 나와서 내가 2시 50분에 매도 들어간 거 손절 난 거를 그 다음날 자 보세요. 날라갔죠? 날라가면서 그 수익을 복구해 줬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9월 달도 보면 휩소 신호는 한 4번 정도 나왔는데요. 제가 인정하는 휩소 신호는 한 번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럽장 때 조심 매매 하시고요. 5분봉하고 3분봉 병행해서 보시거나 아니면 그게 싫으면 유럽장 때 나오는 장타 파동은 손을 안 댄다. 그러면 더 휩소 파동을 갖다가 우리가 걸러낼 수 있겠죠. 이제는 10월달 차트 보겠습니다. 자, 10월 3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뭐 이 신호는 어떻게 보면 휩소 신호는 아니지만 우리가 3분봉을 갖다가 병행하면서 보는 매매 기법이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날 보시면 장타 신호는 죽어라 매수이기 때문에요. 그쵸? 그냥 메인이나 보조 신호, 매수 신호 나오고요. 그쵸? 시장의 중심선이 여기니까 그냥 신호 나오는 구간에 적당히 따라 들어가서 버티면 수익이 주겠지? 뭐 그런 개념도 맞아요. 다만 시장에서 기술적인 지표로 봤을 때 이 위에 있는 시장은 항상 이게 장기 추세선인데요. 장기 추세선을 뚫어야지 시장은 날아갑니다. 근데 보니까 신호가 지금 이 근처에 나와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 진입을 했으면 이거를 뚫는다는 게 아주 쉽지 않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한번 3분봉을 보는 거예요. 10월 3일날 3분봉을 보면 내 입맛에 맞는 신호들이 나오는 거예요. 10월 3일날 3분봉을 보니까 매도 신호 나왔다가 15시 12분 되니까 장타 신호도 매수, 메인도 매수. 더 기분 좋은 것은 이 장기 추세선을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연결 차트로 보시면 이 구간에서는 장타 신호는 항상 매수였기 때문에 내가 3분봉을 보고 매도를 버리고, 그쵸?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5분봉 장타 신호 확인이라고 했잖아요. 5분봉 신호가 매수이기 때문에 매도 버리고 매수 들어가는 구간에서 보니까 시장은 저한테 교육받은 사람들 아실 거 아닙니까? 시장은 장기 추세선을 돌파해야지 슈팅이 나오고 크게 간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내가 진입할 수 있는 자리는 14977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나서 시장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만 봐도 거의 매수가 164틱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결 차트로 돌아서 보면 10월 3일 날, 그쵸? 매수 신호가 나오고 시장이 한바탕 이따 위로 날랐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언제 휩소 파동이 나왔나 보니까 10월 6일자 보니까 유럽장 때 한번 휩소 파동이 나왔습니다. 제가 인정하는 휩소 파동인데 그렇게 뭐 큰 파동은 아니고요. 우리가 짧게 나왔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이에요. 자, 이 구간에서 보면 중심선이 그쵸? 여기야요. 그쵸? 847인데 2시 반 3시 이때는 참 그래서 애매하고 가급적 유럽장 전후 때는요. 매매를 좀 짧게 하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그쵸? 중심선이 무너지는 줄 알고 따라갔더니 올려쳤어요. 요 구간이 10월 6일요. 그쵸? 14시 55분인데 요 구간을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월 6일 차트를 좀 디테일하게 보는데요. 거래량이 없으니까 3분 봉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당연히 여기도 보면 중심선 847이 깨질 것 같아서 요 부분에 매도를 들어갔는데 짧은 단타는 줬는데 파동이 크지가 않고요. 16시 21분에 매수 신호로 뒤집어졌죠. 뭐 2시에 매매를 하시는 분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원칙대로 한다면 손절 150T까지도 가지 않고요. 한 4, 50T에서 잠깐 시장이 돌려쳤으니까 손절 한 50T 정도 손절했다 가정해서 보시고요. 자, 16시 21분 되니까 중심선 847을 돌파하고요. 다음 매수 신호가 나왔죠. 그럼 이 구간에서 내가 진입하는 마디 자리는 이제는 매수니까 바로 전에 저항 자리가 어디죠? 862에서 시장이 흘러내렸잖아요. 이래서 마디 자리가 중요해요. 그럼 제일 만만한 마디 자리, 장기 취선 자리가 14862네요. 자, 초저녁에 매도 친 거 복구해야 되니까 버티기 해보자. 862 매수. 자, 878까지 한 박스. 좀 더 버텨보자. 2박스는 먹어야 되겠다. 자, 갑니다. 어디까지? 14908까지. 그러면 여기서도, 그쵸? 이만큼 간 거예요. 이게 184T 매수 파동이 나온 겁니다. 지금 시간이, 그쵸? 장타 신호 휩소 파동 걸러내기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허접한 장타 신호가 출현했었을 때도 내가 지금 언급을 하지만 이런 신호는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3시 반, 4시 때 신호 나왔을 때 하는 게 가장 좋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연결 차트로 들어가서 보면, 그쵸? 초저녁에 잠깐 어리버리 휩소 파동 주고 시장은 유럽장이 시작하면서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휩소 신호가 어디 나왔냐 봤더니 계속 매수 유지가 됐다. 10월 24일 날 볼게요. 10월 24일 날 새벽에 한번 나왔는데 이 정도의 신호도 우리가 웬만하면 다 걸러낼 수 있는 파동들입니다. 여기서 한번 나왔어요. 볼게요. 자, 10월 24일 날, 뭐 이날 이벤트가 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자, 새벽 1시 55분이 됐는데, 잘 나가던 신호가 이날 시장의 중심이 14715예요. 그쵸? 장타 신호가, 그쵸? 잠깐 나왔어요. 새벽에 나왔어요. 1시 나왔는데 매도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겠죠. 근데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중심선을 지지하니까, 아, 매도는 아닌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어쨌거나 10월 24일 날 이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면요. 자, 이제 차트를 좀 더 보시면, 자, 10월 24일이 아니고 25일이네요. 그쵸? 이날 시장의 중심이 14715예요. 그쵸? 아, 이거 깨지나 보다 하고 내가 만약에 매도를 따라갈 수도 있겠으나, 아, 중심선을 돌파하면, 아, 이건 매수 아닌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냥 무대볼에서 나는 매도를 들어갔어. 150T 손절 났어. 좋다고요. 그런데 2시에 1시 50분에 매도 신호가 나와서 손절을 났어요. 근데 보니까 자, 3시 10분에 그쵸? 3시 10분에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했죠? 장타 신호는 거의 90% 이상 손절 신호가 나오면 바로 스위칭 신호를 따라가면 거의 먹는다. 자, 예를 들어서 1시 50분에 150T 손절 났어요. 머리에 스팀 들어오는데 3시 10분에 매수 신호 나왔어요. 3시가 어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매수 신호 나왔을 때 마디 자리가 어디입니까? 14821이잖아요. 버팅기기 해봤어요. 어떻게 되나? 자.
하다가 14927까지 뭔지 모르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수가 거의 뭐 424틱 나왔습니다. 뭐 그 전에 끊어 먹어도 되겠지만 대충 계산해 보니까 400틱 정도 매수 파동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장타 신호는요, 내가 한번 손절 따일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자신감 있게 하는데 첫 번 손절이라는 것을 무서워서 두근반 세근반 하면은 결국에는 가랑비에 옷 젖고 여러분들 계좌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자, 다시 연결 차트로 돌아서 보면 10월 25일 날, 그렇죠? 중심을 깰 듯 말 듯 매도 신호 한번 나왔다가 새벽 3시 10분에 매수 신호가 확정되면서 새벽에 거의 400틱 정도 파동이 나왔고요. 우리는 이제 휩소 신호만 보면 되니까요. 휩소 신호가 10월 27일경에 한번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27일인데요. 잠깐만요. 자, 이 구간이에요. 10월 27일 날, 그쵸? 그 28일이죠. 12시가 넘어왔으니까 이 구간에 미국장이 열리고 나서 이 구간대인데요. 뭐 엄밀히 따지면 휩소 파동은 아니지만 손이 빠르지 않았다면 손절 날 수도 있는 파동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28일 날 12시가 넘어서 장타 신호가 매수 신호가 나왔고요. 그 당시에는 시장의 중심이 14264였잖아요. 이렇게 되겠죠. 중심선 위니까 매수가 맞겠네. 신호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 구간에서 매수이기 때문에 바로 전에 저항 구간이 어디입니까? 14344잖아요. 14344에 진입하면 최소한 한 박스는 간다. 14383까지. 요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오리지널 파동이에요. 그게 한 156틱이 되는데 이게 여기 안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면 어정쩡한 구간에 들어갔다가 밀려버리면 손절을 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매매를 잘해서 대응을 했으면 매수가 156틱인데 어리버리 추격 좋아하는 사람들 가네요 하고 여기 따라 붙었으면 이건 다 손절 각이었다. 휩소 신호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 들어가서 매수 어정쩡하게 들어가서 손절을 놨으면 그 다음 신호 나오잖아요. 그쵸? 매도 신호 나오잖아요. 중심선 이탈되면 매도래미 14263 매도. 한 박스만 먹자. 자, 14224까지. 이게 매도가 여기서 160틱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수익을 한번 줄 수 있었고, 여기서도 수익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도 보면 내가 손이 느려서 혹시나 손절이 따였더라도 다음 신호 기다렸다 들어가면 그 신호는 다 복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0월달 휩소 신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휩소 신호가 한 4번 정도는 나왔는데, 뭐 휩소 신호 같지 않은 신호도 나왔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제가 인정하는 휩소 신호는 한 번 정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구간만 조심 매매하시면 장타 신호 믿고 따라하라 이렇게 권유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11월 달로 접어들어서 보니까 휩소 신호가 11월 1일 날, 그쵸? 8시 50분에 나왔는데 요 구간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1일자 차트를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요. 8시 50분에 매도 신호 나왔다. 휩소 신호죠. 그리고 9시 15분에 다시 매수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날은 뭐냐면 9시 15분에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 지표 발표가 되는데요. ADP 관련된 비농업 부문 지표는요. 미국에서 한 달간 발표되는 지표 중에서 그 파괴력이 거의 탑3에 드는 그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지표 전에 손을 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매도가 나오든 매수가 나오든 이 매도는 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표가 딱 9시 15분에 발표되면서 날아가는데, 자, 여기서 내가 만약에 매수라면, 이제는 중심선이 있잖아요. 그쵸? 뚫었잖아요. 11441 뚫었으면은 올지 안 올지 뭐 매수이기 때문에 바로 전에 저항했던
있던 자리잖아요. 14480. 그게 아니면 재수 가져오면 그 아랫단 여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가 되겠네요. 468. 480과 468은 요 자리잖아요. 여기서 어리버리하다가 시장이 빠졌으니까 이제는 매수이니까 480이나 468에 낚시질 해놓고 선절 150씩 해보자. 그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장을 보니까 자, 480, 468 다 줬죠. 손절 150T. 그리고 한번 버팅기기 해봤더니, 자, 어디까지 갔습니까? 14624까지. 여기가 매수가,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의 576T 나왔습니다. 이런 휩소 파동도, 그쵸? 우리가 당연히 지표, 캘린더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걸러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연결 차트로 들어와서 미국에서 비농업 부분 관련 지표가 나오고 시장이 연락에 가다가 11월 16일이 되니까 이제 시장이 많이 갔어요. 엄청나게 갔습니다. 다만 이제 횡보를 하는 구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이 날이에요. 자, 11월 16일 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뉴스가 뭡니까? 11월 16일 날 미국 바이든 대통령하고 그쵸? 시진핑 주석하고 회담이 있는 날입니다. 시장은요. 정치적인 변수에 엮이기 시작하면 시장은 절대 안 움직입니다. 그 회담의 결과가 좋을지 나쁠지 그게 상관이 없어요. 시장은 불확실성한 거를 아주 싫어합니다. 더럽게 싫어합니다. 이런 날은 손을 대면 거의 백발백중 다 터지는 날이에요. 자, 이날도 우리가 매매를 안 하는 게 정답입니다. 보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장타 신호가요.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도, 매수. 이런 것들은 뭐냐면, 미국장이 차트상 꼭지에 올라가서 기술적인 조정 아니면 힘겨루기 구간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 정치적인 협상 테이블에, 그치? 올라갔기 때문에 시장이 여기서 어떤 호재나 악재가 나오기 전에는 주포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조막선들에 의해서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날은 하면 안 돼요. 단 우리가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월 16일자 차트를 보면 미국장이 열리고 나서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11시 45분에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뭐죠? 시장은 중심선을 돌파해야지 매수로 갑니다. 근데 중심선을 돌파한다는 이야기는요, 건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15893에서 시장이 지지가 되고 위로 가는 모습이 보일 때 우리가 따라가는 거지. 이거는 중심선을 지지하는 게 아니고 중심선 저항이기 때문에 이 매수는 거의 휩소 파동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날은 원래 매매하면 안 되는 날인데 어거지로 한다면 중심 돌파하네요 하고 따라가면 죄다 물립니다. 오히려 중심선을 돌파하다가 실패했으니까 매도 신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만만한 마디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기가 되겠죠. 15839에 들어가서 3박스 15812. 이게 매도가 거의 108틱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8월, 9월, 10월, 11월 초까지요. 장타 신호 휩소 파동 걸러내기라는 제목을 갖고요. 장타 파동 신호 중에서도 휩소 신호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 보통 한 달에 한 서너 번 정도의 휩소 신호는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가 어떤 원칙을 갖고 대응하면 거기서 한두 번 정도는 걸러낼 수가 있다. 특히 유럽장 전후 때 나오는 휩소 파동은 우리가 3분봉하고 5분봉하고 좀 효율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미국장 본장 시작하고 휩소 신호 나오면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제 매매 기법이나 교육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연락 주시면 상담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